안녕하세요. 캐나다 짝꿍입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되게 재밌는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3월 11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선언이 됐죠. 그러고 나서 4월 11일까지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 소비 동향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모두 남들 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는 남들이 돈 어떻게 쓰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0개의 그래프를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그래프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는 마트들의 매출 변화예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 11일까지의 그래프예요. 마트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19년에 4월 21일 이스터 할리데이, 캐나다에 땡스기빙이 있는 10월을 보시면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매출이 상승하는 거를 봤을 때 20%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월 13일에 Non-Essential Travel,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멈추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셧다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재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3월 13일이 있었던 3월 둘째 주에는 갑자기 50%에 가까운 매출 변화를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게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도 대비 40%의 매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팔린 거죠. 두 번째 차트는 개인 위생용품을 비교를 해놨어요. 손세정제, 비누, 마스크하고 장갑, 그리고 재밌게 감기 약들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4가지 아이템들을 비교를 해놨는데, 손세정제는 사재기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래프가 전년도 대비 700에서 800% 사이에 계속해서 있어요. 반면에 비누를 보시면 비누는 또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할 때쯤에나 많이 팔려서 200%를 기록을 하고 품귀 현상도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웃긴 건 손세정제는 사면서 왜 비누는 안 사는 거죠? 그냥 간편해서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세정제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끈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품이 묻어있는 느낌이 싫어서 호텔에서 일을 할 때도 최대한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려고 하거든요. 비누 매출이 손세정제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거는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마스크하고 장갑은 아마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이게 더 이상 그래프가 상승을 하지 못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기약. 감기약? 상비약이라서 감기약을 사놓는 건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사재기 때 많이 샀어요. 근데 이걸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년도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대망의 토일렛 페이퍼, TP. 이게 좀 더 정확히는 종이류의 집 청소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페이퍼 타월, 하우스홀드 클리너는 라이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티슈인데 약품 처리되어 있는 물티슈.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그런 물티슈 같은 것들요. 그리고 페이셜 티슈는 이제 클리넥스 박스, 티슈죠. 그리고 바스룸 티슈, TP. 여기 보시면 토일렛 페이퍼가 전년도 대비 거의 300%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사재기 때 화장지를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지 회사들이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 제발 사재기를 멈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화장지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는 아니게 됐어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매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기 시작했었고요. 왜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감도 못 잡겠어요. 기사들을 읽어봐도 결국에는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이게 남들 다 살 때 못 사는 그런 기분 때문에 토일렛 페이퍼를 산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누군가가 먼저 토일렛 페이퍼를 사재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의문이에요. 근데 라이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는 저장식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에는 쌀, 파스타, 유아식, 그리고 야채 통조림을 비교를 해놨어요. 재밌는 게 파스타보다 쌀이 더 많이 팔렸어요. 쌀이 전년도 대비 300%의 매출을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유식 같은 경우는 사재기를 할 때 이렇게 막 다 샀어요. 뭐 아이를 아직 키워보진 않았지만요. Hopefully soon.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엔 이유식은 소비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재기가 일어났을 때 확 매출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만큼 아이들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고 산 거는 그때 많이 사서 쟁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추세겠죠. 다섯 번째 그래프는 베이킹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이걸 왜 통계청이 비교를 해놨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달고나 커피라고 해서 막 여러 번 저어서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빵을 만드는 거, 특히나 사워도우의 빵을 굽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달고나 커피 만드는 거와 같았대요. 그렇게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막 소셜미디어에 빵을 만드는 사진, 빵이 완성된 사진들을 올리는 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죠? 저는 몰랐어요.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를 해놓은 게 밀가루, 우유, 그리고 버터, 계란. 밀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사재기가 될 때 다 같이 많이 팔렸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버터 같은 경우는 사재기가 있었던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매출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가격리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그래프 6번과 7번은 부활절과 관련된 물품들을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4월 11일까지의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0년의 캐나다에서의 부활절 주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였고요. 캐나다에서 부활절 연휴는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 연휴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가장 긴 연휴잖아요. 캐나다에서 가장 긴 연휴는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먼데이를 포함한 이 부활절 주간이에요. 주말 포함해서 총 4일을 쉬거든요. 부활절에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 먹으면서 우리나라 명절하고 비슷해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했니? 취직을 언제 하니? 그래프 6번에 비교를 해놓은 게 fresh or frozen turkey니까 칠면조, 그리고 햄, 그리고 초콜릿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면 그 부활절 토끼 모양의 초콜릿들이 엄청 나와요. 캐나다에서 밸런타인스데이가 지나고 초콜릿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토끼 모양의 초콜릿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활절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사재기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식료품이다 보니까 햄하고 칠면조가 전년도 대비 약 70%의 매출을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초콜릿은 사재기가 일어난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오히려 더 많이 팔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햄이 진짜 저장식품이거든요. 사재기가 있었던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햄이 거의 70%, 65% 이렇게 팔렸으니까 계속해서 쟁여두고 먹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4월에 들어서는 매출이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칠면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재기가 있었던 기간에 많이 팔렸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감소를 하다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월 11일이 있는 주에는 약간 이렇게 다시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꽃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제 꽃을 선물하는 것도 부활절 전통 중에 하나인데 3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꽃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5%의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결국 4월에는 마이너스 50%까지 매출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꽃을 선물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꽃집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래프를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섹션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섹션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에요. 저는 여기가 juicy part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진짜 파트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8번째 그래프는 술 그리고 커피 필터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는 문을 닫아야 했고요. 카페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투고만 할 수 있었어요. 바하고 카페가 문을 닫아도 사람들은 술과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필터랑 주류가 둘 다 전년도 대비 80%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입이 줄었으니까 수입이 줄면은 당연히 사치품부터 없애야 되는데 저희에게 술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마신 지가 2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술 그래프가 상승한 거를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바에 가지 못하는 만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만큼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9번째 그래프는 뷰티 서플라이, 미용 제품들을 비교를 해놨어요. 머리 염색 제품, 커팅 제품, 그리고 화장품을 비교를 해놨어요. 일단 사재기가 일어났을 때 이 그래프들은 생필품이 아니니까 특별한 매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머리 염색 제품을 4월 11일이 있는 주에는 거의 80%까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 머리를 직접 잘라주는 그런 영상들이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30%였던 헤어 커팅 제품들이 4월 11일 있는 주에는 플러스 20을 기록을 하게 돼요. 미용실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본인들의 머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화장품은 마이너스 40%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으니까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래프는 가족 계획 제품들입니다. 이 가족 계획 제품에는 2가지의 그래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콘돔을 비롯한 피임 기구들, 그리고 2번째는 임신 테스트기. 앞에 다른 그래프들을 보시면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보통은 사재기가 있었던 주에 그래프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프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피임기구 그래프는 사재기가 있었던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매출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선언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전 세계 콘돔 공급의 20%를 맡고 있는 회사가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콘돔도 이제는 못 구하게 될 거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 기사가 뜬 주의 콘돔 판매량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도 전년도 대비 2주 연속으로 10% 그리고 8% 이렇게 매출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4월 11일까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다들 리오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pre-COVID-19, post-COVID-19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재밌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